자, 오늘 리뷰할 페이퍼는 Generating Multiple Choice Question from Textbook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LLM Match Human Performance Across Most Metric이라고 하는 이 그 페이퍼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는 AIED 워크숍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컨퍼런스 워크숍에 대한 프로시딩으로 나온 건데, 뭐 하이 퀄리티 저널은 아니고 AIED 이것도 뭐 사람들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그럼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제가 이 AIED나 뭐 이런 워크숍 프로시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퀄리티가 이 특정한 연구의 퀄리티가 낮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 퀄리티 저널에 대한 이슈는 아닌, 그렇게 퀄리티 컨트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려서 들으시고, 중요한 이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large language 모형을 우리가 써가지고 문항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것이 잘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고민을 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페이퍼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아셨겠지만, 사전에 문항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특히 멀티플 초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이 페이퍼에서도 강조하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있죠. 뭐 싸움이다? 디스트랙터 싸움이다. 그거를 왜 이게 디스트랙터 싸움이라고 자꾸 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픈엔디드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일단 멀티플 초이스로 만들으라고. 일단. 그 다음에 뭐라고요? 멀티플 초이스를 만들고 멀티플 초이스를 선택하게 하고, 왜 그 선택이 그걸 선택했는지, 왜 다른 선지는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게 하는 오픈엔디드 퀘션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문항을 만들 때 멀티플 초이스로 일단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픈엔디드 퀘션으로 쓸 수 있는 멀티플 초이스를 하시고, 멀티플 초이스를 한다 하더라도 그레이딩을 하실 때 왜 네가 그걸 선택했는지 설명하게 하는 오픈엔디드 퀘션을 애드온으로 붙여서 만들어라. 제가 그걸 뭐 하이브리드 멀티플 초이스 퀘션이라고 부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트레이닝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항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 일단 만든 거 가지고 오픈엔디드로 쓸 수도 있고, 만든 거 가지고 멀티플 초이스로 쓸 수 있고, 만든 걸 가지고 멀티플 초이스와 오픈엔디드를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자꾸 따로따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멀티플 초이스가 유용할 때도 있고 멀티플 초이스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제 말은 기본을 멀티플 초이스로 만들으라고요. 그래서 80% 만드는데 힘들잖아. 만드는데 힘드니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고, 일단 멀티플 초이스로 바닥을 들이게 되면 뭐 싸움이라고요? 디스트랙터 싸움이라고. 이 페이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디스트랙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디스트랙터를 잘 만들고 싶어요. 내가 뭘 잘 만들고 싶어. 좋은 디스트랙터를 만들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프롬프트에 어떻게 해야지 좋은 디스트랙터를 만드냐고. 그냥 좋은 디스트랙터를 만들어줘, 부탁해줘, 무슨 뭘. 넌 하이 퀄리티 디스트랙터를, 플로저블한 디스트랙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 쓴다고 좋은 디스트랙터가 나오겠냐고. 생각해봐. 가만 생각해봐.
그렇게 퀄리티가 높아지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GPT를 가지고 좋은 거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 그리고 좋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뭐예요, 결국에는? 좋은 멀티플 초이스 문화, 특히 좋은 디스트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제일 좋았다 그랬어요? 텍스트북에서 만드는 게 가장 좋았다고. 텍스트북을 정리해서 프롬프트 속에 집어넣어 주는 게 디스트랙터나 오버롤 퀄리티에 제일 뛰어났었다고. 그냥 그러면 텍스트북을 준 거냐, 텍스트북을 주지 않았냐, 그 차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뭘 안 주고 그냥 만들어줘, 뭐 좋은 디스트랙터를 만들어줘, 그렇게 한다고 좋은 디스트랙터를 만들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혹은 좋은 더 하이 퀄리티 디스트랙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뭐라고? 프롬프트에다가 뭐라고? 책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 제가 보여줬던 그림, 학생이 책 갈아 넣고 교수님 책 던지고 책 갈아 넣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아니, GPT는 책을 다 읽었잖아요. 그거는 말기 좀 알아듣게 기본 지식을, 베이스 지식을 깔고 하는 건데, 퀄리티를 높이려면 내가 이 책에서 나온 거야. 이 책이야. 여기서 문항을 만들어. 여기서 답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좋은 것을 뽑고, 여기서 이 책 속에서 디스트랙터를 만들어 줘야지 퀄리티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두리뭉실하게 잘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요? 여러 개 생성하고, 이 책에서 안 한 거는 계속 이게 왜 돈이 안 되냐면 뭘 manually evaluate 했잖아. 이거 퍼포먼스, 휴먼이 퍼포먼스를 하든 뭐 LLM이 퍼포먼스 하든 누가 이밸류에이션 했습니까? 사람이 했잖아. 그것도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에서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거의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해도 확인 안 되는. 아니, 널스고 닥터였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120분에 12불 주는데 누가 하냐고. 미쳤냐고. 120분에 12불 줬어요. 누가 하냐고, 그거를. 1분에 12불이 아니라 120분에 12불 줬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미국 기준으로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120분을 사기 위해서 내가 12불 줄게. 나에게 일 시키지 마. 그게 맞는 말이지. 여러분 12불 페이를 하잖아요. 120분이라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데이터는 볼 거 없습니다. 근데 프로시저는 봐야지. 이 페이퍼에 대해서 굉장히 뭐 harsh한 거는, 이거는 이런 이밸류에이션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는 말을 안 하면 됩니다. 무슨 뭐 의사나 닥터가 왜 12불 받고 무슨 일을 해, 120불에. 2시간에 12불, 시간당 6불을 페이를 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그래요. 아니, 문항 리뷰하는데, 문항 리뷰하는 거는 문항 라이팅하는 것도 다르고요. 문항 푸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가 풀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문항 리뷰하려면 문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게 문항을 리뷰한 거예요. 이 좋은 문항이네, 안 좋은 문항이네. 호텔방에 수백억 썼는데 문항 에러 나잖아. 지네들끼리 리뷰해가지고 수능 만들으라 그러면 에러 나요, 안 나요? 에러 나요. 애들 인생이, 수십만 명 인생이 결정되는 건데.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도 휴먼 리뷰는 안 된다고. 퀄리티 컨트롤이 그만큼 힘들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백억을 써도 안 된다고. 에라 100%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머신 리뷰하는 프로세스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머신이 만들고 머신이 리뷰하는 프로세스. RISE라 그랬죠. Real Time Intra Self Evaluation을 기계가 하지 않으면 LLM은 그렇게 해서 퀄리티 컨트롤하는 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안 돼 있으면 LLM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도 이 페이퍼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한테 시켰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2명이야? 3명이야? 그 이야기가 계속 사람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 그래도 굉장히 좋은 리터처 리뷰도 잘 해놓고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냥 이 페이퍼를 author를 제가 무슨 디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봅시다. 자, expensive 합니다. 시간과 돈과 expertise 다 하다고요. 단순히 expense 좋은 거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GPT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거를 college science 텍스트북을 가지고 이런 세 가지를 했어요. fine tuning 된 거랑 mask한 거, 막 해온 거 뭐 이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한 거랑 그 다음에 뭐요? augmented version of Macao 한 거랑 이건 그 다음에 이건 뭐 잘 모르겠더라고. 그 다음에 빙챗은 빙은 뭡니까? 챗GPT, GPT가 엔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zero shot prompting으로 한 거고 instruction based,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human authored 된 거를 텍스트북에서 나온 걸 했고 그래서 LLM을 해보니까 LLM 퍼포먼스가 사람이 한 것과 차이가 없더라. 사람이 만든 문항과 LLM의 퍼포먼스는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의 이 사람은 여러 번 해서 좋은 거를 골라내는 자동화되는 작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문항을 만들으라고 할 때 빙챗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랜덤리 안 좋은 게 나올까 안 나올까? 확률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퀄리티 어슈런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스스로 하는 LLM 안 했어요. 만약에 안 했는데 잘 보세요. 그리고 3.5 썼어요? 4.0 썼어요? 빙챗으로 했으니까 그 당시는 3.5 기준이었을 거라고. 빙챗은 4.0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likely 3.0이겠지. 3.5겠지. 그지? 3.5 썼고 퀄리티 컨트롤 안 했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4.0 썼어. 퀄리티 컨트롤 했어. 스스로 만들어서 리뷰하고 골라내는 과정도 했어. 거기다가 책을 구조적으로 잘 갈아 넣어서 책 어떻게 갈아 넣는지 방법도 다 거기에 또 달렸을 거 아니야. 책을 어떻게 갈아 넣을 건데 라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온톨로지 싸움이라 그랬잖아. 책 갈아 넣는 싸움이라 그랬잖아. 그레이딩은 무슨 문학 만드는 건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책을 갈아 넣는 싸움이라고. 그냥 우주 플리스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 그 프롬프트로 무슨 퀄리티를 만들 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무슨 컴피티션이 됩니까? 경쟁력이 되냐고. 그 문구 너는 무슨 엑스퍼트야. 나의 엑스퍼트가 되어주렴 문항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 두세 문장 말도 안 되는 거 그걸로 경쟁력이 되더냐고.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아무도 여러분한테 돈 한 푼도 안 줍니다. 그게 무슨 평가공학이야.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책을 교과 스탠다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계가 잘 알아먹을 수 있게끔 구조화시켜서 그게 트리가 됐든 테이블이 됐든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것 만드는 것조차도 뭘 가지고 만든다 그랬어요? GPT를 가지고 옛날에 사람이 만들었잖아. 내가 온톨로지 모형 만들 때 테이블에다가. 근데 몸에 살이 나왔잖아. 테이블도 못 만들어요. 그렇다고 무슨 함수 만들어주면 함수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카파가 지금 이 모양이 꼴 아닙니까? 근데 그 온톨로지를 테이블이 됐든 트리가 됐든 지식 우리가 시험 문제 내야 되는 그것을 굉장히 그 정교하게 설계 방대한 양을 서머라이징을 굉장히 잘해서 그 중에 뭐예요? 뭘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핵심적인 키워드 같은 거 있죠. 그걸 선택을 해서 문항을 만들게끔 해야 되는 그 테크닉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온톨로지 싸움이에요. 온톨로지를 만드는 싸움이라고. 그쪽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고 경쟁이 됩니다. 책마다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잘 만드는 거지.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문항에다가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문항을 만들어줘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멀티-턴 다이얼로그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해서 처음에 이거 하고 두 번째 이거 하고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쭉 만드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냥 문항 만들어줘가 아니로. 제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레이딩은 뭐 싸움이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비디오 올려줬잖아. 그레이딩은 무슨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레이딩 그 이후는 이제 무슨 싸움이라 그랬어요. 루브릭 싸움이라고. 이게 도대체 좋은 문항인지 안 좋은 문항인지를 알려주고 만들으라 그래라고. 나중에 이밸류에이션 할 때 그 크라이테리아 있잖아요. 문항이 좋은 문항이냐 안 좋은 문항이냐를 앞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프롬프트 만들 때. 왜냐면 어떻게 만들어줘라는 지시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좋은 문항인지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러면 왜냐면 기계가 이밸류에이션 하려면 어떤 게 좋은 문항이라는 루브릭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사람 리스폰스 그레이딩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랬죠. 네가 하고 네가 이밸류에이션 해가 디폴트 해야 된다 그랬죠. 100만 번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네가 하고 네가 이밸류에이션 하라, 스스로 한 것을 이밸류에이션 하라 그럴 때 루브릭이 그러면 뭐 싸움이냐고. 그냥 네가 한 것을 한 번 더 이밸류에이션 해주렴. 또 그걸로 갈 거야? 또 그걸로 갈 거야? 응? 좋은 문항을 만들어줘 부탁해잖아 그러면. 어디 핑크 노래 부르냐 부탁해줘. 아니죠. 그러면 그 이밸류에이션 크라이테리언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 때 주라고. 이렇게 만들어줘. 이게 좋은 문항이야. 그럼 그거 굉장히 방대해지고 정교해집니까? 안 집니까? 저요. 그리고 그걸로 똑같이 이밸류에이션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밸류에이션 때문에 그 루브릭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만들 때 필요하다고. 나중에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잖아. 그쵸? 드래프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만들어야 된다고. 루브릭 싸움이라고요. 루브릭도 온톨로지의 한 일종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도대체 좋은 게 뭐야? 하이 퀄리티가 뭐예요? 굉장히 명징하게 핵심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그리고 합의한 게 루브릭이잖아. 명징하게 합의하고 사람끼리 합의하고 또 뭐예요? 사람이 합의한 것을 기계가 잘 알아먹을 수 있게끔 스키매틱하게 그 중요한 것들이 관계가 잘 드러나게끔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문항이야. 이게 나쁜 문항이야. 퓨샷 집어넣고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 문항이야. procedural zero shot reasoning 적어놓고 그게 루브릭이라고. 내가 말하는 지식이 뭐야? 내가 말하는 수학이 뭐야? 내가 말하는 좋은 문항이 뭐야? 그것을 정리하는 게 프롬프트 싸움이라고요. 그냥 멀티플 초이스 만들어줘 너는 엑스퍼트야 뭐 그만해라 이제 그 얘기 좀.
전문성도 안 되는 거. 여러분이 왜 프롬프팅을 잘 못하시는지, 왜 내가 만들면 이상한 게 나오는지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성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이제 페이퍼들이 대충 눈에 들어오잖아. 아, 뭐는 좀 버려도 되겠네. 뭐가 핵심이겠네. 그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being은 어떤 specified then answer나 옵션을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 매스코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이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어요. 빙 같은 경우는 GPT니까 하는데 요 이유가 있겠죠. specified answer나 이거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빙에다가 자유도를 이 사람이 한 거는 temperature control도 안 했죠. 3.5로 했죠. 3.5는 지시사항을 잘 못 따라해요.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도 2023년도 했으면 지금은 터보 뭐 GPT-4 터보가 컨텍스트 윈도우 128K라며 책 하나가 다 들어간다니까 구조화만 잘 시키면. 지금 뭐 4K 뭐 이런 거 썼을 거라고 이 친구들은. 명징하게 프롬프트도 만들지도 않았더만 보니까. 이밸류에이션도 안 넣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매스코브 얘기는 조금 지나갑시다. 멀티플 초이스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슈는 뭐라고요? 만드는데 하이 퀄리티를 만드는데 non trivial한 코스트가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he greatest effort는 뭐라고? 디스트럭터 만드는 데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멀티플 초이스의 the greatest effort는 디스트럭터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이 퀄리티들.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물어볼까? 물어봤을 때 답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시간 한번 써보면 문학 만들 때 셔플 X 뭐 이런 걸 해결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그럼 뭐그 셔플 X 하려면 온톨로지가 싹 정의돼 있으면 좋은데 그럼 이제 답 아닌 게 답 아닌 게 오답이야. 내가 왜 수업 시간에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온톨로지가 잘 정리돼 있으면 되지. 그 정리하는 게 힘들다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답 아닌 게 오답이지. 3이라는 게 딱 답이 정해지면 3 아닌 건 다 오답이잖아, 사실은. 근데 수학처럼 그렇게 되냐고. 다른 도메인 아니에요. 좀 비슷하면 큰일 난다고. 답이 2개가 되고 오답끼리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오답끼리도 겹치면 안 돼요. 오답하고 정답하고 뿐만이 아니라 오답끼리도 비슷한 거면 통으로 제끼잖아, 우리가. 멍청한 놈 써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환장한다니까, 디스트랙터가. 이게 100만 명대 다 있습니다. 그래서 Automatic Random Generation Multiple Choice Question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 페이퍼에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전문가잖아. 계속해서 온 건데 이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잘 훔쳐서 잘 쓰십시오.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라고 처음에 도대체 이 방대한 곳에서 어떤 컨텐츠, knowledge 컨텐츠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항이 책 속에서 뭘 어떻게 뽑을 건가를 선택을 해야 돼. 아무거나 뽑아도 돼? 아니잖아요. 특히 여러 개 뽑는 경우는 못 돼요. 문항 하나를 뽑았어요. 여기 챕터 1에서. first paragraph에서 뽑았어. 그러면 두 번째 뽑을 때는 뭐예요? 첫 번째 뭐 뽑았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걸 안 뽑지. 그리고 그걸 디스팅트하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Content Validity, Content Representation. 내가 수학이라 그래놓고 더하기만 물어볼 수는 없잖아. 내 책에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더하기 문항이 틀린 문항이냐고. 그 문항이 틀렸어요? 아니요, 맞다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왜 더하기만 물어보냐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빼기도 알아야 되고 곱하기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Content Validity, Content Representation은 전체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 선택하는 거 있죠. 이곳에서 책에서 선택하는 그 과정이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좋은 시험 만들려면 좋은 문항이라는 게 그게. 그래서 영역을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서브 영역을. 그쵸? 그 다음 서브 영역이라고 칩시다.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똑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책이라도 그 중에 아무 패러그래프나 뽑아도 돼?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디서 문항을 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컨트롤 해줘. 그게 먼저라고. 첫 번째, 야, 어디서 문제를 낼 거냐? 어떤 중요한 것에서 할 거냐? 대부분은 근데 이렇게 쪼개놨죠. 영역을 어느 정도 쪼개놨어요. 책 같은 경우 챕터 1, 뭐 서브 챕터 3수준까지는 쪼개놨잖아, 사람들이. 그쵸?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지식에서, knowledge domain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뭐 cognitive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apply로 물어볼 거냐, 뭐 단순 지식으로 물어볼 거냐, 뭐 응용으로 물어볼, 뭐 그따위 소리 하잖아. 그것도 전부 다 그렇게 물어봐야 돼? 아니죠. 그것도 밸런스를 맞추잖아. 몇 퍼센트는 단순 계산에, 몇 퍼센트는 응용에, 뭐 이런 거 하잖아, 우리. 그거는 셀렉션이 아니에요. 그것도 셀렉션이지. 코그니티브 레벨에 따른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스페시파이를 하든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조화된 거를 뭐 도메인 모델, 코그니티브 모델, 태스크 모델인지 그 두 개를 해서 이제 문항 생성하기 전에 하는 단계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것을 물어보잖아. 그 중에. 그래서 이 작업은 우리가 앤서가 될 만한 것들을 딱 만드는 온톨로지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볼 건가를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뭘 물어볼 건가 할 때, 뭘 물어볼 건가 하니까 질문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사람 굉장히 제대로 리터처 리뷰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죠. 답을 먼저 결정하라고. 멀티플 초이스는 답이 명확해야 돼요. 도대체 답이 되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질문은 두 번째 만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답을 먼저 결정하라고. 거기서 키워드 정확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 멀티플 초이스도 여러 가지 종류잖아. 응용으로 물어볼지, 셀렉트 올로 물어볼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답이라는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답이 될 만한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럼 어떻게 물어보지? 매칭으로 물어볼 거냐? 셀렉트 올로 물어볼 거냐? fill in the blank로 물어볼 거냐? 멀티플 초이스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STEM이 여기서는 question이라고 하자면 STEM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물어볼 건데 어떻게 물어볼까? 그건 어디에 담기는 거예요? 뭘 주고 물어보는 리스트를 주든지. STEM 속에 담기잖아. 그 STEM이 결정이 됩니다. 파이프라인에. 다음에 뭐예요? 질문과 답과 해당하는 질문이 결정이 되면 디스트럭터가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결정을, 이 두 개를 먼저 픽스를 시키고 확실하게 셋을다운 시키고, 그래야지 어떤 컨텍스트에 어떻게 물어봤는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디스트럭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항을 만들 때 문항 만들어줘 GPT 하면 퀘션부터 쭉쭉 쓰잖아. 스템부터 쓰잖아. 그 다음 앤서 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들 때는 뭐예요? knowledge를 줘야 돼요. 첫 번째 지식을. 컨텐츠를 주고 컨텐츠에서 뭘 선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된 것 중 선택할 때 이제 키워드 형태로 선택을 하겠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뽑고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질문을 만들고 그래 놓고 뭐예요? 그걸 다 앞에 주고 나서 디스트럭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디스트럭터를 만들 때 잘 보세요. 내가 그 책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죠? 그럼 그 안에서 나올 거라고. 그러면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백그라운드를 줬으니까 좋은 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나올 만한, 헷갈릴 만한 거가 그 책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교과서 정도 수준에서 나왔을 때 좋아하기, 아니면 너무 깊거나 너무 얕으면 디스트랙터가 헷갈리는 거죠. 퀄리티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책을 먹었다 하더라도 교과서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과서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그게 좋은 문제지. 대통령도 의료도만 배운 데서 내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 뭘 배우는 건데?를 어떻게 우리가 합의합니까? 뭘로 확인하냐고. 뭘 배워야 되는데 애들이. 국정 교과서 아니에요. 뭘 배워야 되는 데가 교과서 아니야. 그게 합의된 그게 교과서 책이 온톨로지라 그랬잖아. 스키매틱하게는 안 돼 있지만. 아주 모형화는 안 돼 있지만 knowledge representation 책이 킹왕짱입니다. 그쵸? 요 구조를 잘 알아. 그리고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나는 멀티-턴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라고 그러죠. LLM에서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 책을 갈아 넣어가지고 센텐스 셀렉션 하려면 테이블로 만들든지 트리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스탠다드 같은 경우를. 스탠다드는 그냥 목표를 적어 놓은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커먼 코어 스탠다드도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온톨로지컬하게 정리한 것 뿐입니다. 이그젠플이라 명징하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굉장히 핵심이 잘 드러나도록 서머리의 일종이라고. 아웃라인. 제가 그랬죠. 아웃라인을 LLM 트레이닝 할 때 제일 먼저 배웠잖아, 우리가. 아웃라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서머리의 일종이고 트리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뭘 배웠습니까? 테이블 만들었잖아. 내가 왜 테이블에 그렇게 열광했냐고. LLM이 만들어주는 비교 테이블에 피어처를 뽑아서 정리해줬잖아. 중요한 게 뭔지를 GPT가 결정하잖아요. 핵심이 뭔지 비교할 때. 테이블하고 트리라고. 그거는 뭐라고요? 서머리의 일종입니다. 서머리는 뭐예요, 그러면? 서머리는 뭐냐고? 중요한 게 핵심을 뽑는 능력이라고요. 잘해요? 안 잘해요? 잘해요. 사람보다 낫다. 돈을 엄청 줘서 한 사람이 한 서머리보다 기계 서머리가 경쟁을 붙여보니까 낫다. 근데 서머리라는 게 뭐예요?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응? 뭘 주고 서머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문항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앉아가지고 그냥 만들어주렴 뭐 이런 이따위 소리 하니까 아무거나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summarization 테크닉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웃라인을 만들 온톨로지도 결국에는 summarization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summary라는 게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핵심을 추리는 능력인데 굉장히 비슷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뭐예요? 딱 물어봐야 되는 단어의 형태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답이라는 거는. 우리 멀티플 초이스의 답이라는 거는 명징하고 클리어한 명사형으로 딱 나와야 돼요. 그거는 뭐예요? 키워드 익스트랙션입니다.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예요. 워드 형태로 뽑아내야 된다고. 왜냐면 물어보면 답이라는 게 딱 정해져야 되잖아. 그 말이 두리뭉실해야 돼요?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나와 있어야 돼. 그리고 자유스러워요? 자유스러워도 안 돼요. 교과서에 있는 그 단어여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그 단어여야 된다고. 왜냐면 이 책에서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딴 말 쓰면 짜증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납니다. 책에 배운 대로 나와야지 좋은 문항이라고. 내 벌리듯 튀잖아 우리는. 평가는 쓸데없이 말을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꾸면 안 돼요.
그럼 그 단어를 단어의 형태로 이제 뽑는 겁니다. summary는 이렇게 뭡니까? 테이블이나 아웃라인 형태로 뽑는 거지만 그중에서 단어를 뽑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답을 딱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키워드 익스트랙션 능력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GPT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잘한다고 못한다고, 키워드 익스트랙션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안 뛰어나다고, 뛰어나다고,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짧은 시간에 대단위로 하기 시작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굉장히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GPT가 잘 만든다고. 그거를 쪼개니까 보이죠, 이제. 아, 왜 이게 잘하는 건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그 답을 물어보는 이제 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 야, 여기서 우리가 이건데 요게 답이 되는 질문을 만들어줘. 그러면 질문을 만드는 거는 무슨 능력에 가깝습니까? 라이팅 능력이에요, 사실은. 라이팅 어빌리티입니다. GPT 글을 잘 써요, 안 써요? 질문의 형태, 문법 잘해요. 일단 나보다 잘합니다, 영어는. 훨씬 잘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예술하는 거냐고. GPT가 시도 잘 쓰는데 예술이 아니잖아요. 따박따박 해야 돼요, 평가는. 따박따박하면서 굉장히 representative한 스타일로 써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막 기괴하고 막 창의적으로 써야 돼요? 굉장히 유니크하게 독창적으로 써야 돼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보는 대로 써야 됩니다. 보던 대로. 그러면 남이 하던 대로 하는 거를 잘해야 하네요. GPT는. 잘해요. 거기다가 꼭 필요하면 내용을 유지하면서 다르게 물어보는 걸 잘합니까? 안 합니까? 답이 똑같아. 답이 똑같아. 답은 똑같지만 물어보는 스타일을 잘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 클릭할 때마다 다른 게 나오잖아. 그걸 무슨 능력이라 그래요? Paraphrasing ability라 그래요. 그게 LLM이 스페셜하게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Summarization, keyword, 그 다음에 paraphrasing, 그 다음에 질문하면 답하는 능력은 따로 파인 튜닝 끝냈다 그죠? 인스트럭 할 때.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야 되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답하는 것만 잘하는 거 아닙니다. GPT. 물어보기도 잘해요. Q&A 트레이닝 받았다 그랬죠, 내가. Q&A, paraphrasing, summarization, keyword extraction은 따로 받았다고 트레이닝을. LLM을 만들어 나가려면 그냥 때려놓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스트럭팅을 해서 만들었을 때 그때 스페셜 트레이닝은 summarization, paraphrasing, Q&A를 쓰는 거예요. keyword extraction. 그거는 이미 받아. 그 다음에 sentiment analysis 이런 거 있죠. 야,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스페셜 트레이닝을 받아서 걔네들 학위가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잘한다고. 잘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랙터를 만드는 게 뭐예요? 시멘틱한 시밀러리티를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안 돼요? 답은 아니어야 되지만 그러면 의미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비슷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시멘틱한 시밀러리티가 계산이 돼야 된다고. 한 문장 한 문장 할 때.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가까운 것 중에서 의미를 알아야지 이게 답인지 답 아닌지를 찾을 거 아니야. 너무 똑같으면 어때요? 답이 두 개가 돼버리잖아.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GPT는. 그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Semantic Similarity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잖아. 그래서 디스트랙터를 잘 만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디스트랙터를 잘 만든다고. 그거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딥러닝을 뭘 좀 해 보려고 그랬었어.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 데이터에 이 말도 참 멋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사이테이션 잘하시고 머리 외우세요. 이거 왜 GPT가 문항을 잘 만들지? 이러한 랭귀지 모형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술들 이미 잘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문항이 따박따박 굉장히 하이 퀄리티인데 쪼개면 쪼갤수록 더 잘하고. 그리고 옛날의 방법들은 뭐라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였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필요할 때는 뭡니까? General approach. 이런 건 뭐예요? 그 데이터셋에 inherits bias. 그 데이터셋에 국한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데 일반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older neural technique tend to predominate 해 있다라는 거예요. older가 이건 내가 돈 안 된다 그랬죠. 돈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문항이 데이터인데 문항 가지고 만든 게 그렇게 튜닝을 시켜 놓으니까 할 때마다 다시 만들어야 돼. 이거는 GPT는 뭐라고요? 굉장히 똑똑해서 versatile한 거 이미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프롬프트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BERT 같은 경우로 뭐 generating distractor만 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은 페이퍼 리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데이터 디펜던트 돼 있고 inherent bias from those dataset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혹은 문항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디스트랙터만 붙인다거나. 근데 결국에는 답은 뭐였었어요? 퀄리티는 뭐였었어요? 사람이 한 거 정도. 있는 문항에 그런 문항들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뭔 말인지 알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 생각해봐. 어떻게 뛰어넘냐고. 안 뛰어넘고. 데이터 필요하고. 뭡니까? 뉴럴 테크닉을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그 사람 공짜냐고. LSTM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다비에 쌤 했잖아. 사이코메트릭 페이퍼에도 하고 뭐 이거 한두 개 퍼블리시 했잖아요. 디스트랙터도 만들고 해보니까 뭐 되긴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하나 뭐 똑같더라. 뭐 필요한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사람 비스무리하게 나오대 뭐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large language 모형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하는데 open in conjunction with fine tuning인데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fine tuning을 해서 만들려면 또 데이터가 또 필요하잖아. fine tuning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zero shot reasoning으로 굉장히 잘하고 few shot example 더해주니까 퍼포먼스가 뛰어나니까 few shot example이 있는 뭐래요? zero shot reasoning을 프롬프트 속에 집어넣어도 컨텍스트 윈도우가 128K까지 날아가니까 써도 된다. 왜 파인 튜닝 하냐고. 돈 들게. 할 때마다 파인 튜닝 따로 해야 되잖아. 내가 도메인이 달라지게 되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식이 바뀌면 파인 튜닝 따로 해야 되잖아. 또 해야 되잖아. 처음부터 다시. 업데이트가 너무 힘들어요. 파인 튜닝은. 아시겠죠? 그래서 파인 튜닝이 아닙니다. GPT-2 뭐 이런 거 해서. 자, 여기 A, Q, M, C 외우세요. A, answer, Q, question, M, options. distract 같은 경우죠. C, context 외우세요. 그래서 이 사람 해보니까 답을 만드는데 원래는 생각을 해봐요. 질문을 먼저 만들고 답을 만드는 Q를 주고 A를 만드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질문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일을 안 해서 A를 가지고 Q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중요한 걸 먼저 답이 되는 걸 먼저 결정하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드는 거라고. 그걸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보니까 뭐라고요? 뭐 이밸류에이션 어쩌고 하니까 제일 잘하는 게 여러 가지를 해봤대 자기가. 만드는 해봤는데 제일 잘 되는 게 뭐라고? 답을 주고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답을 주고 질문과 디스트럭터를 만드는 게 perform best라였다고 자기 해본. 이게 말이 맞는 말이지. 좋은 문항을 만들 때는 뭐 사실 AC가 아닙니다. CA입니다. 컨텍스트를 주고 그 안에서 A를 선택한 다음에 A는 뭐예요? 키워드 물어봐야 될 거를 딱 단어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과 디스트럭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 다시 한번 이렇게 컨텍스트를 주고 컨텍스트는 뭐예요? 온톨로지 모형 같은 거지. 아웃라인 같은 거. 응? 컨텍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속에서 뭘 해야 된다고? answer가 되는 것을 먼저 고르고 키워드 익스트랙션으로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두 개를 주고 이 컨텍스트에서 이 지식에서 이 답을 물어볼 건데 그래서 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야 이거를 멀티플 초이스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놓고 거기다 다 끝내. 딱 끝내놓고 뭐예요? 이 컨텍스트에서 이 answer를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디스트럭터가 돼야 될까? 디스트럭터가 맨 마지막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무거나 문항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대충 나오는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도 안 되고. 여기는 중간 단계가 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스텝 바이 스텝 프로시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만들면 보여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어떻게 퀄리티를 좀 높일 건가 쪼개가지고 전체 퀄리티를 높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계 해보면 되잖아. 잘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까지는 잘 나오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되네. 그러면 그건 걱정 안 하고 그 다음 단계만.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 때 피라미드를 만들든지 뭘 탑을 쏘든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한 땀 한 땀 합니다. 하나하나 하는 게 쪼개서. 그리고 앞에 한 것들이 뭐라고요? 퀄리티를 확실하게 해서 뒤쪽에 나오는 거에 퀄리티가 보증이 되게끔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자, AC를 가지고 QM을 하니까 diverse 하게 되고 그 다음에 paraphrasing C를 up to 10 times 하는 이런 과정을 했나 봐. 근데 GPT가 이런 거를 잘하는 거예요. 컨텍스트 자체를 paraphrasing해서 만들면 question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질문은 다양하게 나오고 뭐 이것도 다양하고 아무튼 이렇게 만드니까 97.5%까지 뭐 올랐대요. 뭐 success rate ACQM으로 하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러 번 하는 거죠. 다이버시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하는 테크닉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만 해도 제가 그랬죠. 디스트럭터에 탈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줘. 그것을 다시 묶어서 그 중에서도 좋은 것들로 다시 뭐예요? 다시 순서를 좀 만들어서 플로저블한 순서로 만들어줘. 그래서 탑 20를 꺼내면 될 거냐. 10개 만들어. 그리고 중복을 제거하고 나서 다시 솔팅한 다음에 디스트럭터를 만들 때도 그 중에서 20개를 뽑아줘. 그래 놓고 20개 중에서 뭐예요? 랜덤리 4개를 뽑아서 문항 만들 때마다 배치해줘. 그런 테크닉을 쓴 사람하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만들어줄래? 난 너를 믿어. 뭘 믿어? 너는 나의 뭐가 되어줘. 그거 좀 그만하라니까. 너는 엑스퍼트야. 그만해. 아시겠어요? 당신은 누구입니다. 그만해라고. 쪽팔려서 정말. 아유. 그 다음에 여기 만들 때도 어때요? 답이 정확하는지 우리 이제 검증하는 프로시저 들어가죠. 일단만 evaluation correct. 답이 정확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쵸? 우리 답을 정해놨잖아. 답 정령. 어? 처음에 컨텍스트 답이 그게 옵션에 있어야 되잖아. 확실하게 있냐? 답이 정확하나? 다시 한 번 더 물어봐.
정확한 답 맞아?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멀티플 초이스 옵션에 있지. make sure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디스트럭터 답하고 오답이 겹치면 안 돼요. 겹친다는 얘기 쓰면 너무 가까우면 빼버려야 돼요. 그때는. 그죠? 그래서 오버랩 답하고 오답하고가 겹치지만 모든 오답이 잘 들어보세요. 모든 오답이 답하고 겹치면 안 되고 오답끼리도 디스팅트 해야 된다고. 이거 꼭 넣으세요. 왜냐하면 오답이 둘 다 오답은 맞아. 근데 오답이 너무 비슷해. 2번, 3번이 오답인데 너무 비슷해. 그래 통으로 날라가는 2번, 3번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옵션들은 디스팅트 해야 됩니다. 크라이테리아에 넣어주면 그래서 빼줘. 비슷한 오답끼리도 빼줘. 오답이 너무 비슷해서 하면 빼줘. 굉장히 디스팅트 하면서도 가까워야 돼요. 걔네들끼리는 디스팅트 하면서도 뭐예요?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디스트릭터 디스팅트니스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이밸류에이션 크라이테리아를 집어넣으라고. 당연히 모든 오답은 뭐예요? 답하고 오버랩 되면 안 되는 거를 하나하나 뭐 걸러내야 될 거 아니야. GPT가 스스로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걸러내게 해서 오류를 줄이는 것을 오류를 줄여서 퀄리티 컨트롤을 해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텍스트북 rated 이렇게 했지만 텍스트북 멀티플 초이스보다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85% 정도는 되더라. 94% 정도의 퀄리티 뭐 책으로 만든 거는 94% 자기네들도 85% 정도는 됐다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마카온가 뭐 메콘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크라이테리언을 집어넣고 컨텍스트를 가지고 answer를 만들고 그것으로 Q를 만들고 디스트럭터를 만들고 나중에는 뭐 피드백을 만들고 뭐 이쪽으로 다 넘어가겠죠. 그죠? 어댑티브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요 속에 순서를 잘 아시면 됩니다. 훔쳐올 만하죠. 그죠? 좋은 프로시저,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멀티-turn GPT에서 잘 들어서 좀 외우세요. 이런 좋은 말은. 이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GPT 안에서 멀티-turn 다이얼로그 형태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세스먼트 제너레이션을 서브태스크로 나눠서 그것을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로 만들고 context, answer, question, destructor를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GPT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multi-turn 다이얼로그로 해결을 한다고요. 앱을 만들려면. 그래서 그것을 카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사 컨설팅도 하고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 되면 교육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름에 그러면 완전히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이거를 구현을 하는구나. 내가 앱을 만들어서 뒷단에다가 그래서 전체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방법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펄 교육 여름에 펄 교육 할 때 할 거니까. LLM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뭐 있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LLM으로 파인 튜닝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GPT-3 나오면서 어때요? 야, 이제는 GPT-2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다비의 쌤이 GPT-2를 하고 끝냈죠. 그죠? 그 다음에 GPT-3로 넘어갔습니까? 못 넘어갔어요. 자, GPT-3부터는 뭐예요? 데이터가 필요 없이 zero shot reasoning으로 되네. 그냥 말로 설명하라. 데이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져서 explicit한 뭐라고? instruction, direction으로 그거는 뭐라고? zero shot reasoning으로 해결이 되고 걷다가 좋은 example 주니까 few shot으로 어디션 하니까 퍼포먼스가 더 나아지더라 안 나아지더라 더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zero shot에다가 few shot을 적어 넣는 게
프롬프팅이라고. 거기다가 지식 갈아서 집어넣고 온톨로지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명정하게 주고 어떤 게 좋은 문항인지에 대한 evaluation criteria 루브릭으로 만들어주고 뭐가 좋은 건데 그쵸? 어떻게 네가 확인해야 되는 건데 네가 만든 것을 그래서 그걸 줬을 때 실제 확인하게 했을 때 퀄리티가 높아진다. 나머지는 뭐 했고 이 전체를 하려면 챗봇 인터랙션 같은 게 필요해요. 잘 보세요. 내가 멀티-턴 다이얼로그라고 그랬잖아.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이 전체를 흐름도 같은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할 때 챗봇 인터랙션 같은 구조가 필요해요. 그것을 멋있는 말로 이거를 디렉션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 그 결과를 가지고 앞에 했던 결과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 계속 그래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컨텍스트를 서머라이즈 해줘. 그래서 아웃라인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그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 아웃라인에서 키워드를 뽑아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아웃라인에서 키워드를 뽑은 그 키워드를 가지고 뭐예요? 그 다음번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뭐예요? 질문을 만들어줘. 그쵸? 그러면 그 컨텍스트에서 그렇게 만든 키워드를 answer로 해서 그 질문에 기반해서 뭐예요? 질문이 만들어졌으니까 디스트랙터를 만들어줘. 앞에 걸 다 물고 가야 돼요? 안 물고 가야 돼요? 다 물고 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대화형으로 나와야 되죠. 이거를 해,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해. 그래서 또 결과. 그 결과를 앞에 것 쭉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해. 결과. 멀티-턴 컨버세이셔널한 턴으로 다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죠. 저는 그냥 멀티-턴 다이얼로그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컨버세이셔널한 턴이라고 그러고 챗봇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챗봇처럼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냥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냥 한 줄 때려 한 방에 때려가지고 하나로 다 끝낼라 그러잖아. 어? 주제리 떠가지고 하나로 다 끝낼라 그러죠. 쪼개지 않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It's not clear how well generate하는 건지를 안 돼 있다. fine tune에 대해서. fine tuned 된 것보다 얘가 더 잘하냐? 안 잘하냐? 당연히 잘하지. instruction tuned 빙챗 3.5 기준으로 zero shot prompting인데 여기다가 책을 갈아서 집어 넣으면 더 잘하고 이건 뭐 이제 프롬프팅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zero shot prompting이라며. 결국에는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만드는가고 잘 만드는 거 오늘 다 이야기했어요. 쪼갠 다음에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로 만들고 스텝 바이 스텝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로 만들고 처음에 뭘 해야 될지를 결정을 그 두 번째 뭘 해야 될지를 잘 해서 디스트랙터까지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에요. 루브릭까지 줘서 그렇습니다. 질문은 얼마나 잘하는지 뭐 에러는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거고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했대요. 그래요. 기계가 한 것을 휴먼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뭐 벤치마크 만들 때는 괜찮지만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돈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계가 만드는 게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사람이 이밸류에이션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밸런스드 뭐 어쩌고저쩌고 스터디 디자인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한 프롬프트는 이겁니다. 센텐스는 누가 결정하는지 아는 게 이거 매뉴얼리 결정해서 준 거예요. 센텐스와 앤서가 결정이 되면 제이슨 포맷으로 멀티플 초이스 만들고 이게 무슨 뭔 경쟁력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센텐스 셀렉션 하는 프로시저 있죠. 그죠? 그 다음 그 센텐스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소영역을 결정하는 거. 소영역이 결정이 되고 나면 어때요? 거기서 키워드로 답이 되는 그 단어를 선택하는 거 있죠. 그 과정이 앞에서 다 됐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그래 놓고 뭐 이런 한 두 줄짜리 적어줬네. 그러면 내가 책을 갈아 넣어가지고 센텐스를 선택하는 그 과정 노하우
그 다음에 키워드 익스트랙션은 노하도. 키워드는 뭐 별로 없다. 뭐 해달라면 잘해주니까. 근데 그 키워드는 뭐예요? 그 책에서 쓰는 용어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앞단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건 센텐스를 주고 앤서를 주는 거잖아. 그게 어려운 거지. 센텐스하고 앤서 준 다음에 질문 만드는 게 뭐 어려워. 그 다음에 디스트럭터도 단계별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냥 갑자기 문항 만들어 달라 그랬죠. 질문 먼저 만들고 쪼개는 게 퀄리티가 높아져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쪼개는 게 높아져요. 한 방에 시키는 게 높아요. 무조건 쪼개야 됩니다. 퀄리티 높이려면. 스텝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스텝을 주고 앤서를 한 상태에서 디스트럭터를 만드는 게 그래 놓고 그러면 교수님 다 쪼개졌잖아요. 앤서 쪼개지고 스텝 쪼개지고 디스트럭터 쪼개지고 다 만들어 놓고 뭐라고요? 다 부분 만들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하라고. 또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또 째려본다. 그냥 문항 만들으라 하지 말고 처음에 뭐라고요? 앤서 결정해. 그 앤서에서 뭐라고요? 스텝 만들어. 그 다음에 뭐예요? 디스트럭터 리스트 만들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면 스템하고 앤서하고 디스트럭터하고 붙여서 문항 만들어. 그렇게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에서 16명 가지고 했대요. paid 1 cent for the month. 1 cent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야 9명이 닥터였고 5명이 닥터고 9명이 널스고 헬스 프로바이더가 2명이었대. 나는 그래가지고 뭐 어프로벌 레이시 있던 사람들을 했는데 $12 줬대. 여러분 돈만큼 퀄리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돈만큼 나옵니다. 스스로한테 물어봐. 100만원 줄 때 일 잘해? 만원 줄 때 일 잘해? 저는 만원 줄 때나 100만원 줄 때 똑같습니다라고 얘기 한번 해줘. 그럼 난 만원만 줄게. 영원. 아시겠죠? 그게 세상이 그래야지 공평한 거 아닌가? 비싼 게 많이 받아야지 공평한 거 아닌가? 응? 어떤 게 페어한 거냐고. 어떤 게 페어한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그래서 인트라레이더야. 인터 아닙니다. 인트라레이더 릴라이빌리티가 있으면 up to $50까지 보너스를 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인트라레이더 릴라이빌리티까지는 오케이. 이거는 계산해서 나오는 거잖아. 데이터 있으면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인트라레이더 릴라이빌리티가 이 정확한 거냐고. 그 사람이 컨시스턴트한 거지. 내부적으로 컨시스턴트가 아니야. 그죠? 인터레이더 릴라이빌리티도 아니고 그냥 인트라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얘는 항상 일관되게 못 되는 애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관되게 잘 되는 건지 일관되게 못 되는 애들 일관되게 못 됐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못하는 게 일관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퀄리티에 보는 것 중에 하나에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라고. Inter-rater reliability는. 뭔 말인지를 모르는구나. Inter-rater reliability 들어봤죠? 코엔스 카파 이런 거는 어디선가 막 저 멀리서 인트라도 있잖아. 자, 그 다음에 $5 보너스 패싱 each 체크했고 20 보너스 패싱 컴프렌시브 체크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일을 안 하게 누가 체크하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사람이 체크했을 거 아니야. 다른 기계가 한 것도 아니고. 인트라레이더 릴라이빌리티는 멍청하다 하지만 그래도 계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계산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야. 응? 16명이니까 들여다보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전체 문항 에스티메이션인데 120분밖에 안 줬잖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텍스트북은 아나토미나 사이콜로지, 피지올로지를 썼대요. 사이콜로지가 아니라. 이렇게 했고 책을 어떻게 갈아넣는가 저는 제일 궁금했었어요. 이 책을 웹 스크랩팅 한 다음에 그 source of 120개 텍스트북 퀘션이 있는 그래서 오픈 스택스라는 걸 써가지고 했는데 이 책에서 120개의 문항을 이제 사람이 만들었어요. 28 챕터에서 이제 뽑은 거예요. 매뉴얼리 체크해서 뽑아가지고 이 책을 가져와서 문항을 120 문항을 책에서 4 to 5를 28 챕터였으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책에서 퀘션이 which of the following이냐 하고 답이 이거라면 그걸 다시 센텐스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네. 센텐스를 주고 answer를 줘서 질문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질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책에서 나온 거고. 그쵸? 질문, 답에 책에 있는 것을 센텐스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센텐스를 주고 답을 줘서 문항을 만들게 한 거예요. 왜 이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험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그대로 쓸 수 없잖아. 이거는 책에 있는 문항이잖아. 그죠? 책에 있는 문항이니까 요 센텐스로 요 답을 주고 질문을 만들게 하는 그런 답이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별로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책을 왜냐면 책 자체를 갈아 넣은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문항을 그냥 쓴 거니까 우리가 말하면 책을 갈아 넣어서 텍스트북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아웃라인을 만들고 온톨로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써서 한 페이퍼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책에 있는 문항을 가지고 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책에 있는 문항 가지고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질문하고 답하고 가져와서 뭐라고요?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문항 나오면 그 비슷하게 나오겠네. 말 바꾸기 작업이잖아. 그냥 이걸 센텐스로 쓴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를. 여기서 질문, 답은 이건데 질문하는 걸 했잖아. 해볼까? 해보자.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대로 카피 해가지고 GPT 가가지고 transformed sentence야 돼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똑같잖아. answer, source 똑같잖아요. 그죠? sentence 아까 했던 구조하고 똑같죠? What might be an example of focus area and regional autonomy? choices 나오고 answer 나오고 sentence는 똑같은 거였고 이 작업을 이제 계속 되풀이한 거예요. 3.5에서 만들어가지고 equality를 이제 비교한 거예요. choice에서 review criteria 넣고 우리는 이렇게 만듭니다. 별거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센텐스가 잘 보세요. 교수님 그럼 교수님 이야기했던 온톨로지를 만드는 그 과정은 뭡니까? 그 센텐스가 어느 컨텍스트에 나왔는지를 GPT가 이렇게 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알 수가 없지. 그리고 디스트랙트를 추즈를 할 때 그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고 디스트랙터를 만들어라고 했어요? 지가 아는 대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지가 아는 대로 만들잖아. 그럼 퀄리티가 떨어지지. 오프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 좋다. 이거 보고 합시다. 레이팅 할 때 correct information을 하고 있냐? question을 grammatically fluent 하냐 안 하냐? correct answer가 correct 하냐 안 하냐? 그 answer가 given correct answer가 answer option에 있냐 없냐? 그죠? 그다음에 distinct 하냐 안 하냐? no duplicate 요거 하나 정도 되는 거죠. 요런 것도 괜찮고. 그죠? number of answer option은 당연히 4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GPT 그 정도는 잘하고. 디스팅트하냐? 이거를 한 번 더 리뷰해서 좀 더 디스팅트하게 해줘. 혹시라도 앤서가 맞는지 확인해줘. 그래머티컬하고 플루언트하게 조금 바꿔줘. 그러니까 좀 컨스트럭티브하게 바꾸라고. 이거를 막 그렇냐 안 그렇냐 이런 게 아니라 리뷰할 때 GPT는 뭐야? 조금 더 그래머티컬하게 좀 플루언트하게 바꿔줘라고 하면 한 번 더 보고 만든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봐서 할 수 있으면 두세 번 하고 또 뭐예요? 만든 다음에 가장 그래머티컬하게 플루언트한 거를 골라줘. 그렇게 적으라고 단계별로. 아시겠어요? 그게 그 멀티 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하고 나서 드래프트를 하고 나서 네가 스스로 리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게끔 하고 레퍼런스로 사이테이션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거기에 따라서 나는 리뷰 크라이테리언도 만들고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안 보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120분에 12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시간당 6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언제쌤 시간에 6불 주면 열심히 합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데 응? 닥터라며 응?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엔스 카파 같은 거 계산했나 봐. N이 2개일 때 뭐 3명일 때 뭐 나눠가지고 했는데 뭐 그렇게 나왔네. 서베이가 뭐라 했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한 이밸류에이션 얼마나 뛰어났나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해보니까 어떻다? 빙챗 방법, 텍스트북 방법 뭐 어쩌고 뭐 했는데 텍스트북에서 그냥 바로 나온 거 하고 얘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고 텍스트북 있는 그 자체로 가장 일을 잘하죠. 빙챗보다 누가 제일 위납니까? 텍스트북에 있는 그 문항 자체가 가장 그 뭡니까? 퀄리티가 떨어지고 컨시스턴트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텍스트북에 있는 것을 근간을 잘해서 챗GPT한테 시키는 방법이에요. 파이프라인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텍스트북을 잘 오거나이즈 해서 챗GPT에게 퓨사 그 뭡니까? 그냥 센텐스만 주지 말고 뭐예요? 텍스트북을 프롬프트에 집어넣어서 센텐스를 셀렉션하게 하고 abstract를 만드는 그 과정을 만들어서 챗GPT한테 하라 그러면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스로 이밸리에이션 프로세스, 라이즈 프로세스 집어넣고 그래 놓고 이제 붙여보는 거예요. 사람이 한 거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챗GPT로 썼잖아. 우리가 할 거는 그죠? GPT로 쓸 거죠. 그럼 가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만드는 가격이. 텍스트북을 누가 줬다 치면 가격이 나옵니다. 실제 이밸리에이션 하려면요. 그렇게 만든 거하고 사람 인건비 주는 거하고도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계속해서. 텍스트북이 굉장히 슬로우하게 안 바뀐다고 텍스트북이 바뀌게 되면 어때요? 텍스트북 바뀌는 대로 그 우리가 만든 텍스트북 온톨로지 업데이트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있는 GPT에다 그대로 그 프롬프트 구조 그대로 써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뭔가가 지식이 바뀌거나 업데이트가 돼도 할만해요. 내가 책이 바뀌었어. 그럼 결국엔 노하우는 뭐예요? 그 책을 어떻게? 다른 거는 바뀌어? 멀티플 초이스가 바뀌어? 디스트랙트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바뀌냐고. 응? 그 프롬프트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멀티턴 다이얼로그 파이프라인 만들어 놓은 게 바뀌냐고 안 바뀌냐고. 안 바뀌죠.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 만들다가 저 시험 만들면 저 시험의 텍스트북을 내가 어떤 식으로 갈아 넣을 건가만 바뀌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리고 사실은 문항이 좋은 문항이나 나쁜 문항이 evaluation criterion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시험하고 안 바뀌죠. 그대로예요. 그러면 뭐 싸움이에요? GPT는 뭐 내가 만든 건가? 수조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 그럼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책 갈아 넣는 싸움이에요.
에러 애널리시스 했는데 에러 애널리시스 for distinct 얼마나 옵션이 디스팅트하냐 답이 옵션에 있냐 없냐 뭐 답이 옵션에 있냐 없냐는 말도 안 되는 건 것 같고 이런 에러가 나면 집에 가야지 답이 answer에 없으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근데 디스팅트한 옵션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이게 이 옵션끼리 얼마나 디스팅트하냐 안 하냐라는 이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매뉴얼리 했다며. 그 누가 했다고? 미케니컬 털크하는 그 사람들이 했다며. 안 믿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스팅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플러저블도 해야 되잖아. 여기서 제가 왜 이 에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걔네들끼리 겹치는 거가 큰 에러예요, 아니에요? 에러긴 해요. 근데 겹치지만 않으면 돼. 플러저블 해야 되잖아. 가까워 그럴싸해야 되잖아. 거기서 미친다니까. 환장한다니까. 그건 에러예요, 아니에요? 너무 디스팅트해요. 굉장히 디스팅트해요. 에러예요, 에러 아니에요? 에러는 아니지만 굉장히 푸어한 퀄리티잖아. 너무 디스팅트해지면 내가 답 주는 거랑 똑같다 그랬지. 오답을 답하고 너무 떨어뜨리면 뭐라고요? 답을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답을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럼 밸리디티 이슈잖아 그거는. 야, 이 문항은 그냥 이게 답이네. 그럼 인밸리드한 문항이지. 그 쓰레기 문항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디스팅티브니스만으로는 디스트릭트는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됩니다. 사실 너무 디스팅트하면 그것도 에러라고. 오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퀄리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카본, 하이드로젠, 옥시전, 니트로젠 이거를 선택하는 능력이잖아. 요 그 비스무리한 거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그리고 책에서 나와야 돼. 그것들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휴먼 퍼포먼스 갭을 뭐 설명할 수 있냐 어쩌나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휴먼 퍼포먼스를 할 만큼의 그런 지금 16명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넘겼고 자 결론은 뭐라고요? LLM의 퍼포먼스가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uman performance다.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밸류에이션 능력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능력이 사람한 거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람이 한 것을 가져와서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고 specified answer가 answer 옵션에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그냥 뭐 3.5니까 생기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rror analysis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에러를 어떤 식으로 잡을 건가, 얼마나 플로저블하게 잡을 건가가, 프롬프팅을 잘할 건가가 결국에는 future research direction이라는 거예요. 기승전, 내가 뭐랬죠?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퀄리티 컨트롤을 내가 집어넣어서 임프루브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지는가가 LLM은 핵심, 그게 프롬프트를 잘 짜는 사람이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오류를 줄일 수 있게끔 단계를 집어넣는 능력 있죠. 자동화시켜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안 하고. 그게 능력이라고. 그런 것들이 능력입니다. 뭐 어쩌고 뭐 했는데 별로 뭐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16명이 한 데이터가 인트라가 됐든 뭐 인터가 됐든 무슨 뭐 인터넷이 됐든 뭐 렐라이빌리티 볼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나토미랑 뭐 피지올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만 했고 다른 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 뭐 당연히 알 수는 없지만 이쪽은 트레이닝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굉장히 GPT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이 뭐냐면 simplified canonical task of generating multiple choice question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canonical task로 만들어 버려서 providing sentence하고 이 줘서 원래 약속은 뭐였어요? 뭐 selecting 한다거나 키워드를 extracting 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는 그것조차도 시켜야 되잖아 원래 파이프라인처럼. 그러지 않고 굉장히 한 방에 끝내 버렸어요. 센텐스는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주고 answer하고 준 다음에 따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문항 만들어라고 한 방으로 떨어뜨렸어요. 문항 만들 때도 뭐예요? 디스트럭터랑 같이 한 방으로 만들었잖아. 먼저 주고 디스트럭터 리스트를 뽑고 그 안에서 고르는 단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쵸? 그게 이게 한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그렇게 내가 아까 뭐 이 사람은 원래 약속했던 대로 만들면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을 거라고 저는 하이파서사이즈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오케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Our results should not taken from representation or from general freeform. 이제 맨 마지막에 적어놨던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freeform 텍스트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뭐예요? 좀 구조화된 텍스트 그냥 PDF 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 뭡니까? 지식을 구조화시켜서 갈아놔 가지고 아웃라인이나 굉장히 디테일한 아웃라인을 줘 가지고 문항을 만드는 능력이 돼야지 일을 하는 거지. 뭐 해 볼 만한 거지. 자기가 고백성사를 하네 여기서. Should not taking representative MCQ generation. freeform 텍스트에서 자유스러운 폼 텍스트에서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페이퍼는. 근데 타이틀 읽어보면 어때요? 아 텍스트에서 만드는 것처럼 느끼게 돼서 우리가 낚인 거지. 마지막에. 근데 가야 되는 방향은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잘 구조화시켜서 집어넣어서 우리는 뭐 우리 거 잘합시다. 감사합니다.